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재밌는 레전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딸 2명이 있고요. 제 남편은 영어 교사였어요. 제가 학원에서 조교로 일할 때 그곳에서 고3 수험생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알바하는 입장에서 학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끝에 11살이나 차이 나는 남편과 결국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학원 선생님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저는 결혼 당시에 모아둔 돈이 크게 없어서 친정에서 도움을 받아 결혼을 했지요. 딸 2명을 낳고 첫째가 7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은 날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이 중내 만회하고 돈 몇 억을 날려서 술만 진탕 마시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가 목돈을 크게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학군 좋은 곳에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다행인 건 대박이 났지요. 엄격하고 무섭고 엄청난 숙제로 학원이 유명해지더니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3호점까지 학원을 낸 상태였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돈맛에 취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가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사회초년생 학원 데스크 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그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잦아있고 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남편이 학원에 중학교 담당 여선생님이 학원 초창기 멤버라서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여자라서 저와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니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게를 잡으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원장님이 바람난 것 같다고, 이미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안다고, 학원 마감 때까지 원장님이 퇴근 안 하고 데스크 선생님 데려다주고 데이트하는 거 목격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 준 거라고 연락이 왔죠. 우리 아빠가 빌려준 돈으로 학원 차리고 죽을 고비까지 간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바로 학원으로 찾아가 남편 끌어내서 울고불고 쌍욕을 퍼붓고 때리고 밀치고 신고 있던 구두로 찍어내리고 아주 그냥 패줬습니다. 당신이 뭔데 바람을 피냐고. 당신 바람 피는 거 우리 아빠까지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랑 5살도 차이 안 나는 여자랑 바람을 펴? 선생님으로서 당신 제정신인 거 맞아? 이거는 정말 범죄야. 당신 정상 아니야. 어린 것도 적당히 좋아해야지.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이러는 건데. 이혼하자. 이혼해. 라고 하자 남편은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진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변명할 여지도 없어.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주라. 면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도 울더라고요. 다 본인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을 한 거라고 하면서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니 몸의 면역 체계가 확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원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단단히 난 아빠가 제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남편 귀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뭐 뻔하죠. 남편은 용서해달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자기가 잠깐 미쳤다 이러고 친정 엄마는 아빠 말리고 그렇게 한동안 냉전을 하다가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딸 아이들이 대학도 안 가고
애들 시집 보낼 때까지만 애 아빠랑 같이 살자며 남편을 용서해줬네요. 그때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사는 대가로 한 번 더 바람필 시 학원 재산에 관련한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재산 분할 또한 저에게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이 잡아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가 공증을 받았지요. 정말 한 번 더 바람피면 얄짤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장난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유별난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이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학원에 관한 재산 목록들도 온전히 남편이 힘으로 일궈낸 것이 아니라 기본 자금이 저희 친정아빠 돈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증까지 받아낸 후 한동안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딸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졸업할 때까지 큰 말썽을 안 피웠으니요. 저도 한숨 돌리고 남편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한 번은 정말 그냥 용서한다. 내가 가슴에 묻는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학원은 더 잘 돼서 3호점을 더 큰 곳으로 확장했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줄만 알았던 남편이 아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완전히요. 집에서 딸 아이랑 요즘 완전 인기 있는 노래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녁 9시쯤 카톡으로 자기야 오늘 나 안 봐줄 거야? 저번에 입었던 거 입고 와. 그거 내 스타일. 11시 학원 마감. 11시 반 땡땡 모텔 앞. 이라고 저한테 온 겁니다. 카톡을 클릭해서 본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 화면에 카톡이 왔다고 내용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카톡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카톡 메시지를 삭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카톡을 확인한 걸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저는 다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딱 직감했지요. 이놈 바람났다. 정신 못 차렸다. 손이 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걸 딸이 옆에서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딸도 남편이 한 번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어한 걸 옆에서 지켜봤으니요. 딸에게는 남편이 또 바람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얼굴에 이미 다 드러났나 봅니다. 딸이 아빠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 뭔지 알 것 같으니까. 라는 말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온 카톡 내용을 말하자마자 딸은 쌍욕을 퍼부었고 당장 그 모텔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그 여자 죽이러 가자고. 절대 용서 못한다면서요. 딸이 따라간다는 걸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20분 거리에 사는 외삼촌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니 안심하더라고요. 제 남동생이 회사와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해서 몸이 정말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종 운동을 다 섭렵한 놈이라서 듬직해요. 그놈도 제 남편이 바람핀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벼르고 있었지요. 남동생한테 이 사실을 말하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생전 욕도 안 하던 놈이 쌍욕을 하면서 당장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과 저는 저에게 문자 온 모텔 앞으로 가 차 안에서 계속 남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숨도 제대로 안 쉬어졌는데 남동생이 사온 청심환을 2개나 먹자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기다리니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차 타고 온 줄 알았는데 조수석에 그 여자를 앉히고 있더라고요. 남동생이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뛰쳐나가서 잡으려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그 여자가 주차를 하고 모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을 차 안에서 사진까지 찍었고요. 이혼할 때 증거로 쓸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 그 연놈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고 남동생과 제가 차 안에서 나와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텔 안에서 방을 잡으려고 데스크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소리쳤죠. 야, 니네 지금 뭐하냐? 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뒤를 보더라고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처남은 또 여기 왜 있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다시는 바람 안 핀다고 무릎까지 꿇은 놈이 뭐하냐? 너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 너가 아직도 청춘인 줄 아니? 너는 나랑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이를 뒤로 먹었니? 애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저 여자는 또 누군데? 참 뻔뻔하다. 내가 카톡 못 봤을 것 같아? 삭제하면 다야?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우리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오해야 자기야, 이 여자 학부모인데 내신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잠깐 편한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믿어주라.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기가 차서 매영, 아니 이 개놈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냐? 그걸 누가 믿니?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모텔에서 학부모랑 내신 관련 대화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진짜 쪽팔려서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하면서 남편이 가슴팍을 팍 밀치더라고요.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남편을 남동생이 때리려는 것을 겨우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랑은 진짜 끝이야. 이혼이야. 빈털터리가 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마. 너 후회하지 마. 알겠니? 하며 남편 쪽에 침을 확 뱉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정말 패주고 싶었지만 괜히 남동생한테까지 피해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공증받았던 그 변호사님에게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학부모라고 하는 상간녀가 이혼녀인데 바람나서 이혼한 거였더라고요. 아주 바람핀 것들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 찍힌 CCTV들에다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에 예전에 받아둔 각서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지요.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1,600을 받았고 남편에게도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제가 승소하여 돈을 받아냈고 재산분할도 각서에 쓰는 효력이 인정되어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네요. 하루아침에 학원 원장에서 집도 없는 빈털터리, 보잘것없는 놈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워하겠어요. 주식으로 폭삭 망한 시절에 본인은 잊어버리고 돈 잘 번다고 가족들 버리고 떵떵거리는 놈의 최후가 이런 건가 봅니다. 딸들도 남편이 그런 행동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그 이후로 남편과는 연락 한 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 사실 이렇게 글로 적으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10년 같을 정도로 참 힘들었네요. 그 과정에서 우울증도 걸려 병원도 다니고 했지요.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게 딸들이랑 잘 지낸답니다. 저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딸들 덕분에 버티고 있네요. 엄마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딸들이라 참 못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 가득입니다. 딸들 봐서라도 힘내서 살아야겠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분 정말 어리석은 분이네요. 힘들 때 옆에서 도움 준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인 걸 잊어버리고 한 번의 바람을 용서해준 천사 사연자분을 또 뒤통수 치고 2번이나 바람을 피다니 읽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 같지도 않는 놈 잊어버리시고 이쁜 2딸과 현명하신 사연자분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기에도 아까운 우리네 인생에서 사연자분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간을 가까이 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연자분이 앞길을 우리 레전드 식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레전드 식구님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만 하세요. 결혼을 했지요. 딸 2명을 낳고 첫째가 7살 때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은 날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이 중내 만회하고 돈 몇 억을 날려서 술만 진탕 마시고 있을 때 보다 못한 저희 친정아빠가 목돈을 크게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학군 좋은 곳에 영어 학원을 차렸어요. 다행인 건 대박이 났지요. 엄격하고 무섭고 엄청난 숙제로 학원이 유명해지더니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서 3호점까지 학원을 낸 상태였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돈맛에 취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때가 첫째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딸과 몇 살 차이가 나지도 않는 사회초년생 학원 데스크 선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이미 그 학원에서는 원장 선생님과 데스크 선생님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잦아있고 학생들에서부터 시작된 소문은 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남편이 학원의 중학교 담당 여선생님이 학원 초창기 멤버라서 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여자라서 저와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니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게를 잡으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원장님이 바람난 것 같다고, 이미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안다고, 학원 마감 때까지 원장님이 퇴근 안 하고 데스크 선생님 데려다주고 데이트하는 거 목격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 준 거라고 연락이 왔죠. 우리 아빠가 빌려준 돈으로 학원 차리고 죽을 고비까지 간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바로 학원으로 찾아가 남편 끌어내서 울고불고 쌍욕을 퍼붓고 때리고 밀치고 신고 있던 구두로 찍어내리고 아주 그냥 패줬습니다. 당신이 뭔데 바람을 피냐고. 당신